이번 편에는 드디어 윤은성이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홍혜인과 백현우가 멀어진 계기가 공개됐습니다. 윤은성, 그레이스 고, 조이사는 협력관계인데요. 이들은 각자의 역할이 철저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레이스 고는 퀸즈의 안방마님 김선아 옆에서 바람을 잡는 역할, 윤은성은 실질적인 브레인이고 조이사는 자금을 담당하고 있죠. 그런데 이 모임에는 사실 비밀 인원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레이스 고가 김선아에게 처음으로 윤은성을 소개하던 날 그 옆에서 바람을 잡은 인물, 바로 천다혜였죠. 그래서 그 애가 미팅 한번 잡아보려고 애쓰는 중인데 쉽지가 않아요, 어머니. 사실 천다혜는 완벽한 아내이자 며느리처럼 보이지만 그녀의 그런 모습은 모두 연기에 불과합니다. 세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우선 그녀는 사진 찍히기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수철에게는 핑계로 언론에 오르내리면 어머님 아버님이 싫어한다고 했지만 본심은 자신의 정체가 누군가에게 들키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사진을 보고 그녀의 과거가 까발려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드라마에서는 그녀가 술잔과 테이블에 맺힌 물을 닦아내는 모습이 비춰졌는데요. 남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혹은 집을 깔끔하게 유지하기 위해 한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화류계 여성들이 술잔과 테이블의 물을 닦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과거가 더욱 의심가는 지점이죠. 실제로 그녀는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여러 번 비춰졌는데요. 평소에는 수철의 말마다 웃어줬으면서 수철이 떠나니 말이 많다고 한다든가 술을 못 먹는다면서 양주를 원샷하는 모습이 보여졌었죠. 가장 의심되는 것은 바로 비용에 관한 것인데요. 법인세를 80억 과온업한 과정이 가장 의심스럽습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지 관합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죠. 특히 재무이사가 천다혜의 사촌동생이라는 점에서 아주 의심스럽습니다. 주의해야 하는 것은 천다혜의 사촌동생이 80억을 독차지하거나 개인 통장에 빼돌린 것이 아니라 정부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는 점입니다. 상록원의 모슬이와 윤은성과 함께 소녀 한 명이 나왔는데 그녀가 바로 천다혜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대요. 호적도 싫다. 재산도 싫다. 빌런들의 목표가 단순히 퀸즈 가문의 재산이 아니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죠. 재산을 훔칠 생각이었다면 80억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하고 모슬이도 호적에 올려 유산을 받으려고 했겠지만 이들은 돈보다 더 큰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수죠. 복수의 이유. 윤은성은 퀸즈 가문의 장학생으로 밝혀졌는데요. 퀸즈 가문의 장학생은 사실 평범한 장학생이 아닙니다. 이들은 철저히 퀸즈 가문의 개로 길러지죠. 지금 국토부 행정처장이 우리 사람 무려 퀸즈가 키운 퀸즈 장학생이거든요. 윤은성은 이런 퀸즈 가문에 대해 반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희망 상록원에 살던 시절부터 그는 자신을 무시하는 부자들, 특히 퀸즈 가문에 대해 적대감을 키워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퀸즈 가문에 복수하기로 한 결정적인 계기는 따로 있는데요. 네가 나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 기억 안 나? 연락하지 말라며. 너 내가 알던 윤은성이 아닌 것 같아. 너한테 이런 말 듣고 싶어서 열심히 살았지. 혹시 이 대화에서 뭔가 이상한 것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언뜻 들으면 홍혜인을 좋아하는 윤은성이 그녀를 잊지 못하고 상처받았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의 말이 뭔가 이상합니다. 보통은 여자를 만나기 위해 좋은 모습으로 변하려고 하는데 은성은 오히려 헤르만 회장의 약점을 쥐고 흔들며 사람을 이용하는 악한 모습으로 변한 것이죠. 그의 속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해가 가는데요. 윤은성은 부모 없이 보육원인 희망상록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13살에 미국으로 입양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혜인과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혜인은 오빠의 죽음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나왔었죠. 둘은 그렇게 처음 만났고 은성이 중간에 혜인에게 고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혜인은 은성을 거절했죠. 이 말에 은성은 오해하는데요. 자신의 출신과 배경 때문에 혜인이 자신을 받아주지 않은 것이라 착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능력을 키우고 혜인의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수심은 모두 은성의 자격지심에서 기인한 것이었죠. 혜인은 은성의 배경 때문에 그를 거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혜인은 사실 남자를 볼 때 부자나 능력남이 아니라 따뜻한 남자를 원했습니다. 내가 같이 있을 거니까. 있는다고 나랑? 당신이랑 같이. 하지만 예전부터 윤은성은 화가 난다고 강아지를 죽이는 잔인한 성격이었습니다. 혜인은 그의 성격을 꿰뚫어 보았고 그를 거절한 것이었죠. 혜인의 트라우마. 혜인은 정신을 잃을 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바람이 분다는 것인데요. 그녀는 정신을 잃으면 눈보라가 치는 평원에서 혼자 걷고 있습니다. 그녀의 카톡 프로필에도 그녀의 트라우마에 대한 힌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카톡 프로필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현우의 누나가 보여준 혜인의 프로필에는 눈보라치는 마을이 배경 사진이고 눈 위에 꽃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눈보라치는 마을은 자신의 트라우마와 관련된 곳이고 눈 위에 놓인 꽃은 희망을 상징하는 것 같은데요. 더 깊게 들어가면 이 꽃이 상징하는 건 백현우일 것 같습니다.
트라우마에 빠지면 주변 환경이 어두워지고 시야가 흐릿해지는데 그럴 때마다 빛처럼 다가오던 사람이 바로 백현우였습니다. 사실 백현우는 오래전부터 혜인의 트라우마를 치료해준 사람입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났지만 오빠를 죽였다는 오명 때문에 혜인은 집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동생 수철만 싸고 놀았고 재벌가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교육받았죠. 오빠가 죽은 다음에는 학교 친구들도 혜인을 놀렸습니다. 그럴 때 혜인에게 따뜻함으로 다가온 사람이 바로 백현우였습니다. 현우는 매번 공경에 빠진 혜인의 손을 잡아주었는데요. 고등학생 때도, 연애 때에도,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녀의 손을 잡고 위로해 주었죠. 하지만 이 둘은 결정적인 사건을 기점으로 마음의 벽을 쌓게 됩니다. 혜인의 유산. 사이좋던 홍혜인과 백현우의 아픈 과거가 드라마에서 공개되었습니다. 바로 유산이었죠.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유산을 경험한 시점으로 둘의 사이가 멀어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혜인은 오빠의 죽음으로 이미 자신 때문에 누군가 죽게 된 경험을 한 바 있고 이와 비슷하게 자식까지 죽으니 자기 주변의 사람은 다 죽는다며 스스로를 원망하고 마음의 벽을 높이 세운 것 같습니다. 백현우는 유산으로 힘들어하는 아내를 위로하려고 했으나 오히려 홍혜인이 차갑게 굴면서 점차 지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둘의 사이는 결혼 생활에 진리를 담고 있는데요. 보통 부부의 싸움은 오해로 시작됩니다. 다음 두 장면 한번 보실까요? 나랑 어디 좀 가. 안 가. 어디를 가는 줄 알고 안 가겠대? 어디든 상관없어. 나랑 어디 좀 가. 안 가. 어디를 가는 줄 알고 안 가겠대? 상관없어. 왜냐면 나는 너랑 어디도 같이 안 갈 거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사실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사랑의 시작도 상대방의 마음을 오해하면서 시작할 때가 있죠. 이 남자가 나 좋아하는구나. 자꾸 복사기를 발로 차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복사기가. 좋게 오해하는 것은 사랑이 되고 나쁘게 오해하는 것은 싸움이 됩니다. 책 니체처럼 사랑하고 세네카처럼 현명하게에 따르면 철학자 머독은 타인이란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존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즉 타인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백현우와 홍혜인은 오랜 결혼 생활을 이어왔음에도 서로의 마음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왔죠. 이에 머독은 해결책도 제시하는데요. 타인을 향해 끈기 있고 애정이 담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미간 봐라. 눈 세모로 쫙 뜨고 참 못했다. 웬일이래? 원래 같으면 백현우는 미간에 인상을 쓰는 홍혜인을 보고 마귀의 할멈이라고 오해하겠지만 끈질기게 그녀를 지켜본 백현우는 그녀가 활짝 웃을 수 있는 사람임을 단순히 비즈니스를 위해 엄격하게 행동함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대를 따스한 시선으로 끈기 있게 살펴보면 상대에 대한 평가가 바뀔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둘의 사이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인물이 바로 윤은성일 것 같은데요. 사실 윤은성에게는 결정적인 배우가 있습니다. 최종 빌런. 드라마의 최종 빌런은 모슬이일 것 같다는 추측이 많죠. 그녀는 홍만대 회장이 없을 때와 있을 때 행동이 다르고 홍만대 회장 옆에 붙어 그를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그녀가 최종 빌런임을 직접적으로 암시하는 장면도 있었는데요. 바로 장기를 두는 장면인데 홍만대와 장기를 두는 그녀는 홍만대가 방심한 틈을 타 장기를 이겨버립니다. 홍만대는 취미가 장기이고 오랜 기간 사업체를 운영해 사람들을 다루는 것에도 능숙한데 그런 홍만대를 이기는 것은 그녀가 엄청난 고단수임을 보여주죠. 참고로 모슬이와 윤은성은 모종의 관계가 있는 사이로 둘이 재회하는 장면에 힌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보통은 모르는 사이라도 이렇게 가까이 스쳐 지나가면 간단한 인사 정도를 나눌만 합니다. 게다가 모슬이는 홍만대 회장을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이기에 윤은성은 퀸즈 가문에 잘 보이려고 일부러 더 반갑게 인사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둘은 서로 모른 척하며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스쳐 지나갑니다. 남들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의식하는 것처럼 보이죠. 윤은성의 양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 후에 윤은성이 큰돈을 만지게 된 것도 수상한 부분이죠. 추측해보자면 윤은성이 자신을 입양한 양부모를 죽이고 그들의 부를 기반 삼아 더 큰 부를 축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개를 죽이고도 죄책감이나 슬픔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점에서 사이코패스의 기질이 엿보입니다. 보통 사이코패스는 처음에 곤충이나 작은 동물을 죽이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점차 인간까지 죽이는 잔인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앞으로 드라마를 지켜볼수록 비밀이 점차 드러날 것 같네요. 결말 예측. 드라마의 핵심 모티브는 행복한 왕자입니다.
드라마에서 언급되었기도 했지만 애초에 드라마 제목 눈물의 여왕 자체가 행복한 왕자와 반대되는 단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스토리도 행복한 왕자 중심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행복한 왕자 스토리를 잠깐 요약해드리면 원래 부유하고 행복했던 왕자가 죽고 나서 동상이 세워지는데요. 동상이 된 왕자가 마을을 내려다보니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왕자는 한 제비에게 부탁해 동상에 붙은 보물이나 금박을 떼어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 과정에서 제비는 왕자를 돕다가 동사하고 볼품없어진 동상은 철거되고 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혜인의 스토리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혜인도 아프기 전에는 몰랐는데 아프고 나서 자꾸 불쌍한 고양이가 눈에 밟히고 직원들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옆에서 도와주는 제비가 백현으로 치환되겠죠. 하지만 결국 스토리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행동이 바뀌는 시점입니다. 행복한 왕자는 죽고 나서 따뜻한 심장을 갖게 되었지만 혜인은 죽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빌런들도 예측하지 못한 행동인 것 같은데요. 원래는 사적인 감정 없이 냉철하게만 행동하던 그녀이기에 회사에 적이 많아 쉽게 제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테지만 그녀가 진짜 경영자의 모습으로 변화하고 남편과의 사이도 회복하면서 빌런들의 계획도 틀어질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불필요해 보이는 것이 오히려 인생에서 진정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모른다. 죽음을 앞둔 혜인은 자신이 지금껏 불필요하게 여긴 사람들 사이의 정, 배려, 감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인생에서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 니체처럼 사랑하고 세네카처럼 현명하게는 철학책이지만 단순히 철학 사상을 나열한 책이 아닙니다. 학문적 사상이나 이론을 따지기보다 철학자들이 주는 지혜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삶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 책인데요. 쉽게 쓰여진 철학자들의 글을 읽다 보면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되는 조언들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책 포기가 새로 나왔는데요. 앞으로 종종 영상에 등장할 테니 잘 부탁드립니다. 볼 부풀리기, 플렉스하기 등 장기가 많으니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책 포기를 위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책트폭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니체처럼 사랑하고 세네카처럼 현명하게, 저자 윤지원.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 guy.